안녕하세요. 천안 아저씨예요. 오늘은 제가 이제 유튜버를 하기 전에 블로거였어요. 그때 블로그에서도 교통사고와 관련돼 있는 얘기를 많이 다뤘는데,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댓글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좀 대답하기가 난해한 질문이 있어요. 이런 질문. 여기다가 사실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대충 기억나는 내용은, 아마도 이제 대물하고 대인의 문제가 있는데, 대물 쪽은 다 연락이 왔는데 근데 대인 쪽은 연락이 없다. 한 달이나 됐는데 연락이 없다.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, 이런 얘기인데, 제가 대답하기 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. 우선 대물은 당연히 연락이 오죠. 차를 고치는 건 정해져 있죠. 이게 다 고친 게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죠. 전에 저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고장난 거를 원상복귀하는 거는 기계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. 문제는 사람 다친 거.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보상은 그냥 아픈 거를 치료해 주는 건데, 사람 몸은 이 순간까지 아프고 이날부터는 안 아프고, 이게 아니니까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환자가 다 나았다고 인정하거나, 아니면은 다 낫진 않았지만 적당한 선에서 합의금을 받고서 나중에 치료비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전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합의금을 협상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저 질문하신 분은 한 달이나 됐는데 연락이 없대요. 대인 담당자한테서 협상하자는 연락이 없다는 얘기겠죠, 아마도.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, 아픈 분들하고 안 아픈 분들, 그리고 혹은 아프지만 어지간히 나아서 좀 있으면 다 나을 것 같은 분들, 뭐 이런 분들이 있겠죠. 그 경계에 있는 분들. 지금 현재 많이 아픈 분들은 신경도 안 써요. 한 달 동안 연락이 오든 안 오건 뭔 상관이야. 난 지금 아파 죽겠는데 치료는 잘 받아야지. 상해 등급이 높다면 모르겠는데, 그렇게 높지 않다면은, 높지 않아도 아플 수 있으니까, 그것도 꽤 오랫동안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치료가 정말 중요하죠. 그래서 이분들은 연락이 안 온다고 신경 쓰지 않아요. 연락이 오거나 말거나 치료를 받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. 근데 안 아픈 분들, 이분들은 좀 문제지. 별로 안 아팠거든. 아프진 않은데 내가 피해자니까 한몫 좀 챙겨보려고 했는데 연락도 안 오고 답답하죠. 치료는 받기 싫은데. 아프지도 않은데 한의원 가가지고 심 맞고, 그리고 아프지도 않은데 외과라던가 통증의학과 이런 데를 가가지고서 진통제 맞고 싶지는 않고. 그러니까 빨리 보험사에서 연락 와가지고서 합의금 협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, 내가 전화를 걸기는 싫고. 그런 분들은 전화를 걸래니까. 원래 안 아팠잖아요. 아프지 않으면 합의금도 적은 거지. 적은 걸 감수해야죠. 안 아팠으니까 별로. 그러니까 거기서 뭐 얼마나 주는지 뭐 적당선에서 받으시고, 아니면 연락 해가지고서 나 이제 슬슬 치료 그만두려고 하는데 얼마나 줄 수 있겠냐,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뭐. 나라면 안 아프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. 물론 아프지 않았으니까 치료도 거의 받지 않았을 테고, 그러다 보면은 보험사에서도 100만 원씩 주고 싶진 않겠죠. 좀 적은 돈으로 합의를 종료하고 싶겠죠. 근데 안 아픈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. 아픈 척을 할 거요? 아픈 척을 할 수 없으니까.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분들은 그냥 적당선에서 합의를 빨리 하는 게 그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. 문제는 이분들, 그렇게 아픈 건 아니고, 혹은 많이 아팠었긴 했는데 근데 치료가 잘 돼가지고서 점점 통증이 없어지고 있어. 그럼 언젠가는 안 아픈 날이 올 거란 말이죠. 그럼 그 선에서 그 전에 합의를 해야지. 그래야지 합의금을 조금 더 많이 받아요. 왜냐면 향후 치료비가 나오니까. 그렇게 해서 합의금이 높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치료가 잘 되어가고 있으면은 되어가고 있는 대로의 불만이 생기는 거지. 왜 빨리 안 오지, 전화가? 빨리 합의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, 그게 참 이제, 그러면 전화를 하라고.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 측의 대리인한테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합의금을 이 정도 생각한다, 알려놔 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정말 싫어하더라고요, 보니까.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전화를 어떻게 하러 먼저, 지들이 와가지고서 뭐 미리 전화해가지고서 그래야지.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업무가 바쁠지도 모르고, 그리고 전화를 일부러 늦게 거는 게 협상 테크닉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.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서 나는 얼마를 바란다라는 언질은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연락이 되든 말든 어떻게 할 텐데, 근데 연락하는 게 너무 싫은가 보죠. 지금 다들 그런가? 그러면 돌려서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.
내가 걔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합의금 때문에 전화를 한 것 같은 표시는 내고 싶지 않기도 하고, 이런 때 하는 방법, 병원을 바꿔요. 원래 꼭 그럴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 잘 모르는 척 하고서 나 지금 뭐 천안 아저씨 한의원에 다니고 있는데 여기 너무 치료를 못해, 그래서 옆에 있는 외과를 가려고 한다, 나 거기 갈 거니까 미리 지불보증서를 넣어달라, 뭐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러니 할 수도 있잖아요. 그 정도면은 합의금 협상이 좀 궁금해가지고서 전화를 한 게 아닌 것처럼 아닌 척 할 수 있잖아요. 만약에 그 담당자가 지금 합의금 협상을 준비하는 중이었으면은 뭐 뻔한 소리 하겠죠. 뭐 아프신 데는 좀 어떠냐, 협상을 진행하실 의도는 있느냐, 뭐 그런 얘기 하겠죠. 그러면 뭐 확인하는데, 뭐 확인 언젠간 하긴 해야 되는데 얼마쯤이나 생각하고 있느냐,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. 그렇게 말문을 트고 싶을 때는 그런 꼼수를 쓰세요. 근데 솔직히는 왜 전화를 거는 게 왜 싫은지는 잘 모르겠어요. 왜 피해자가 가해자의 대리인인 보험사에다가 보상 담당자한테 전화를 거는데 그 전화를 거는 게 왜 이렇게 싫은지를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안 아픈 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고, 안 아픈 분들은 안 아픈 분들은 괜히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빨리 합의하는 게 그게 정신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아픈 분들은 신경 안 쓸 때고, 그냥 나아가는 분들은 한번 중간쯤에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, 근데 그게 싫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딴 일로 전화한 척 이렇게 좀 해보시고, 그렇게 해보세요. 어차피 합의금은 부상 급수에 따라서 뻔해요. 12등급 상해, 그러니까 뼈가 안 부러진 거, 거기다 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있으면은 그럼 뻔히 150 안팎에서 온다니까. 요즘은 보험사 자체가 160 정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, 그러니까 연락 한번 해보세요.